같이 할 거예요. 요것만. 일단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문제 5번에 1번 할 거예요. 저희 670페이지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두 번째 줄에 2월 28일에 뭐 했죠? 예, 퇴사했죠. 그래서 퇴사 문제가 간혹 가다가 나와요. 그래서 퇴사 문제 나오면 일단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퇴사 순서. 그래서 퇴사 프로그램은 요 순서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 사원 등록 가서 요 사람을 퇴사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사원 등록 가서 요거 입력을 하셔야 돼요. 퇴사일. 왜냐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프로그램에다가 퇴사일을 넣어야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죠? 이 사람 뭐 했다? 그만뒀다. 이렇게 인식을 먼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퇴사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 줘야 돼요. 우리 그만두는 달까지 뭐 줘야 되죠? 월급 줘야 되죠?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하고 근데 이 급여자료 입력할 때 요거까지 해주셔야 돼요. 뭐까지 해주셔야 되냐면 중도퇴사. 그래서 중도퇴사 관련된 연말정산까지 해주셔야 돼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으로 다니신 분들은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이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두는 사람 관련돼서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 신고하는 걸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사원 등록 가서 이 사람 그만뒀다 라고 프로그램한테 인식시켜주고 이제 마지막 월급 줄 때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월급 주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국가한테 뭐 한다? 신고한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원천징수. 문제 5번은 항상 여기에요. 문제 3번은 부가가치고. 그래서 원천징수 눌러주세요. 원천징수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무슨 등록 먼저 간다고요? 사원 등록. 그래서 원천징수에서 사원 등록 누르세요. 그래서 원천징수에서 사원 등록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누가 그만뒀다라고 되어 있죠? 나인턴. 그래서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은 등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퇴사년월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여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사하면은 여기 위에 퇴사라고 떠요. 그래서 일단 퇴사자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간다고요? 급여자료 입력. 왜냐면 그만두는 달까지는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월급 줄 때 세금 관련된 거 다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준 다음에 뺏어오기는 힘들어요. 주기 전에 뺏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 주기 전에 세금 관련된 걸 뭐 해야 돼요? 마무리를 한 다음에 월급 줘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기 전에 뺏기는 쉬운데 준 다음에 뺏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누르세요. 급여자료 입력. 그래서 그만두는 월급 줄 때에 세금 관련된 거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주는 게 퇴직금이잖아요. 퇴직금 줄 때에도 퇴직금 관련된 세금을 마무리하고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누르세요. 수당공제.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 오시면 무조건 수당공제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671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기본급 있죠? 기본급 여. 상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부. 그 다음에 직책수당도 없어요. 없으면 뭐예요? 부. 그 다음에 월차수당도 없어요. 없으면 뭐예요? 부. 지금 이 회사는 두 개만 있어요. 기본급하고 뭐만 있어요? 식대만. 그래서 기본급하고 식대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뭘로 만들어 버리세요? 부로 만드세요. 30초 드릴 테니까 뭐하고 뭐만 열하고요? 기본급하고 식대만. 왜냐면 여기 회사는 기본급하고 식대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급여 자료 입력 들어오시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당 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누르세요. 확인. 나머지는 건들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2월 달 거 하는 겁니다. 몇 월 달 거요? 2월 달 거. 그래서 1월과 2월에 급여 자료 넣으래요. 일단 1월 먼저 오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월 치시고, 그 다음에 날짜는 말일이에요. 그래서 말일이 며칠이에요? 31일. 그 다음에 급여 대장을 복사합니다. 요거 얘 누르셔도 되고 아니요 누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 누르세요. 그냥 어차피 안 뜰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본급하고 뭐 있어요? 식대. 거기에 있는 거 보시고 넣으세요. 거기 보시면 200만원에 식대 12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였고 16160, 20170, 2010 그거 맞춰서 넣으세요. 그 다음에 다 넣으신 분들은 날짜를 2월로 바꾸세요. 그래서 2월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28일. 그리고 모르겠으면 얘 누르세요. 괜찮아요. 얘 누르면 뭔가 뜨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급 300에 식대 18만원에 국민연금 13만 5천원 건강보험 장기요양 그 다음에 고용보험까지 일단 치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여기 고용보험까지 넣으신 다음에 앞에 보세요 하지 마시고 못한 거는 이따 하시든가 쉬는 시간에 하시든가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할 때 하지 마시고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할 때는 하지 마시라고 좀. 그래서 여기 고용보험 친 다음에 엔터 치면 요게 떠요. 여기 중도퇴사 무슨 정산이요? 연말정산이라고 떠요. 혹시 이게 안 떠 그러면 저게 빠졌을 확률이 높아요. 아까 제가 저기 사원 등록에 퇴사 날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빠지면 요게 안 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뜨면 여기 위에 요 버튼 있어요. 중도퇴사자 정산이라고 요거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급여 반영이라고 있어요. 무슨 반영이요? 급여 반영 누르시고, 그리고 잘했나 못했나는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판가름 나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이거 나오세요. 그리고 이런 거는 집에 가셔서 두세 번 반복하셔야 돼요. 왜냐면 잘 안 나와요. 어렵진 않은데 이거 잘 못 풀어요. 왜 못 푸냐면 많이 없으니까. 요런 것들은 꼭 따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 간다고요? 원천징수.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 원천징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희 지금 2월달 거 하고 있어요. 몇 월 달 거요? 2월달.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랬죠. 여기 몇 월로 바꾸세요? 2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뭐 치라고요? 엔터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다 2월이 들어가요. 그리고 분납세액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어차피 분납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 잘하신 거예요. 마이너스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뜨면은 맞게 잘하신 겁니다. 요 마이너스 나오면 환급 받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더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항상 문제는 하나예요. 제가 이거 집에 가서 연습하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반은 하고 반은 안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같이 했는데. 같이 하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시험장 가면 같이 푸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음에 나왔는데 이거 기억 안 나. 그럼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억나. 그러면 풀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지라. 그래도 순서 같은 거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실기를 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하면 돼요. 실기는 몸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붕괴는 머리로 하는 건데 입력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71페이지로 오세요. 문제 2번. 거기 보시면 다음은 최태우와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득명세. 그 다음에 부양가족. 그 다음에 연금저축 등 1. 그리고 그 뒤에 거는 지워버리세요. 연말정산 입력 탭과 의료비 저거 지워버리세요.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지워버리세요. 이거는 이제 옛날 버전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하고 같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그래서 연말정산 누르시고 100 몇 번이요? 3번 까지 치세요. 일단 연말정산 들어오시고 103번.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어디 눌러주시냐면 여기 부양가족 눌러주세요. 저기 의료비 지급명세서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양가족 누르시고 우리 의료비 여기에서 한다 그랬죠. 요 밑에서 무슨 클릭한다고요? 더블 클릭. 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의료비 지급명세서가 여기에다 넣는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옛날에는 여기에다 안 넣었거든요. 그 버전이 바뀌어서 의료비는 무조건 여기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672페이지부터 67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많이는 못 드리고 10분 드릴 테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모르는 건 또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연습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시 2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앞으로 이제 계속 풀 건데 시험 볼 때까지 연말정산 시험에 나오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항목별로 나와요.
저희가 지금까지 푼 건 대부분 다 무슨 별이었어요? 항목별이었어요. 이 항목별이 뭐냐면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이렇게 나오는 버전이 있고 지금처럼 이름별로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거기 보시면 뭐 최태호, 최진성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안 좋아요. 요게 편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신경 쓸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672페이지 보시면 정근무지. 정근무지 나오면 일단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정근무지는 잠시만요. 정근무지 어디에다 넣어요? 여기 보시면 무슨 명세요? 소득명세. 또 왜 또 안 눌러져 또. 그래서 정근무지는 어디에다 넣는다고요? 소득명세. 그리고 이거 최대화해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다가 종전, 주, 태평, 성대, 그 다음에 부 125 85 33 149, 그 다음에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 그리고 여기 원래 빨간색 뜨면 안 돼요. 근데 빨간색 뜨면 확인만 해주세요. 이거 왜 빨간색 뜨냐면은요, 진짜로 넣으면 걸려요, 법에. 네, 왜냐면 허가 안 받고 쓰면은 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짜 번호로 나올 때가 많아요, 시험 보실 때. 그 다음에 급여가 1800, 상여가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저기 보세요. 672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 밑에 보시면 건강보험료 써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여기 건강보험료 란에다가 뭐 하시면 되세요?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는 얘기지만 입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력은 반복하면 위치 같은 건 익히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칸에다 넣느냐, 예, 그 금액을 어떤 칸에 넣느냐, 왜 넣느냐,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건강보험료에다가 76만 3,600원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에 61088, 고용에 149500, 국민연금에 1035 빵빵빵.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순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칸에 뭔지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거기 위에 보시면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이라고 있거든요. 소득세에다가 뭐 넣는 거냐면 결정세액 넣는 거예요. 그래서 382, 325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소득세에다가.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에다가는 얼마 넣으시면 돼요? 3823.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란에 보시면 금액 넣을 수 있는 게 총 3개예요. 몇 개예요? 3개. 근데 거기에서 뭐를 넣으셔야 된다고요? 결정세액을 넣어야 돼요. 왜 결정세액을 넣어야 되냐면 거기 74번에 보시면 현금무지라고 있을 겁니다. 무슨 금무지요? 현금무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회사 다닐 때 87만 8,120원을 냈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72번에 결정세액이라고 있으시죠? 이게 뭐냐면 연말정산 했더니 38만 2,325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38만원만 내면 됐는데 얼마를 냈죠? 87만원 냈죠? 그래서 얼마 돌려받는 거예요? 47만 5,795원을 돌려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87만원 냈는데 38만원만 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더 냈잖아요. 우리 더 냈으면 뭐 해야 되죠? 돌려받아야 되죠. 돌려받는 걸 뭐라 그래요? 환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국가에서 갖고 있는 것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는 얼마 갖고 있어요? 38만원 돈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38만원만 넣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은 오셔서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673페이지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이거 하실 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이게 제일 편해요. 하나씩 하는 거예요. 몇 개씩 하시라고요? 하나씩. 한 번에 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최태호 있죠? 한 명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태호의 야간대학원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돼요 안 돼요? 돼요. 저축성 보험 무조건 안 돼요. 저축성은 누구한테 썼든 100%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신용카드, 항상 이놈의 신용카드가 문제예요. 거기 신용카드 보시면 대중교통에 얼마예요? 300. 전통시장 얼마예요? 700. 그 다음에 도서공연 얼마예요? 100. 그러면 지금 2100만원 중에서 대중교통 300, 전통시장 700, 그 다음에 저기 도서공연 100이면 신용카드는 얼마 돼야 되는 거예요? 1000이겠죠? 맞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다 빼면 얼마 나와요? 1000만원 나와요. 그래야 2100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저축이요? 연금저축 됩니다. 연금저축은 본인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배우자 연금저축 내주고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봐주세요. 입력할 시간은 별도로는 못 드립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고 개인적으로 따로 연습하세요. 앞에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연말정산 입력하셔서 야간대학이니까 교육비겠죠. 그래도 교육비 본인 가서 500. 그 다음에 보장성은 여기 일반에다 넣는 거예요. 일반에 얼마요? 60. 그 다음에 저축성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여기 있다 그랬어요. 몇 번이요? 42번 가서 아까 신용카드 1000. 대중교통 얼마요? 300. 전통시장 얼마요? 700. 그 다음에 도서공연 얼마요? 100.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연금저축 등 1번. 아까 연금저축 등 1이라고 671페이지에 있었잖아요. 지문 안에 힌트는 분명히 줍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등 1 가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연금저축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넣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위치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치 정도는 봐두세요. 뭐 나머지 넣는 거야 그냥 치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계좌번호랑 카드번호 넣으실 때는 마이너스 꼭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요? 120. 그 다음에 아버지, 요런 식으로 한 명씩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실손보험 얼마요? 1100. 질병치료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료비는 어디 가서 넣는다고요? 여기 무슨 가족이요? 부양가족. 그래서 부양가족 가시면 거기에 요렇게 있죠. 어떻게 있냐면 여기 밑에 무슨 비요? 의료비. 가서 F2 최진성님. 그 다음에 의료 증빙 코드는 무조건 없으면 국세청으로 하시면 돼요. 뭘로요? 국세청. 그 다음에 한 건에 1200. 그리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실손 나오면 여기에다 실손 넣어 주셔야 돼요. 얼마요? 1100.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 가실 겁니다. 어머님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상가 임대소득 1200. 상가 임대소득이면 사업소득이에요. 그러면 어머님 지금 소득이 넘었죠. 그러면 앞에 보세요. 소득이 X잖아요 지금. 소득이 X면은요 의료비만 가능해요. 왜 의료비만 가능하냐면 이거 빨리 숙지하십시오. 보험료는 나이도 동그라미, 소득도 동그라미여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의료비는 나이도 필요 없고 소득도 필요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이는 안 봐도 되는데 뭐는 봐야 된다고요? 소득. 그러면 지금 소득이 오바됐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오바돼도 가능한 건 뭐밖에 없다? 의료비. 그래서 소득이 오바되면은 나머진 볼 거 없어요. 무슨 비만 확인하시면 돼요? 의료비만. 그래서 어머님 거기 보시면
보험료 안 돼요. 왜 안 돼요? 돈 벌어서.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는 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은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돈 벌면 뭐만 가능? 의료비만 가능. 그래서 제가 이것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못 외웠어. 그러면 빨리빨리 다시 외우시고. 그래서 무슨 비만 가능하다고요? 의료비만. 의료비는 어디에서 넣는 거라 그랬죠? 여기에다 넣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부양가족에서 의료비 가서 요 밑에서 F2. 그 다음에 김순현님 국세청장 한 건 300. 왜냐면 실손은 없잖아요. 거기 보시면 없는 거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실손보험금 받은 적 없다라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 거 확인 잘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앞으로 입력 연습은 계속 할 거예요. OX도 계속 할 거고. 그래서 항상 이거 뒤에서 하는 거 보고 있으면 다들 입력하는 거에 초점 잡으시는데 입력하는 거에 초점 잡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OX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넣어봤자 점수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OX 하는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연간 총급여. 그 다음에 일용직 연간 총급여 600에서 일용직은 빼셔야 돼요. 왜냐면 일용직은 무슨 과세라 그랬어요?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600에서 300 빼면 얼마 나오죠? 300 나오죠. 그러면 배우자는 소득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면 총급여 얼마까지라 그랬어요? 500. 일용직은 얼마가 나오든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직하고 복권당첨금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시력보정용 안경. 우리 시력보정용 안경 얼마 한도요? 50만원. 그래서 요거는 되는데 얼마만 넣어야 된다고요? 50만원만. 왜냐면 한도가 얼마니까? 50이니까.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 돼요. 되는데 거기에 또 실손보험 있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은 무조건 안 됩니다. 왜냐면 건강기능식품은 의료행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좀 이렇게 안 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200이고 대중교통 얼마예요? 200. 전통시장 얼마요? 100. 그리고 집에서 연말정산 연습하실 분들은 우리 저번 주에 3일 동안 풀었던 거 있었죠? 있었어요. 그거 연말정산만 입력하지 마시고 OX 연습만 하세요. 입력이야 수업시간에 계속 시간 드릴 거니까 그때 하고 그 다음에 뭐 틀렸는지 또 확인하고 연습하면 그건 느는데 OX는 계속 해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왜냐면 뭐가 나올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은 그렇게 연습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입력까지 다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시간을 줄이고 가성비를 올리려면 OX만 연습하셔도 많이 늘어요.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시력보정용 안경 먼저 넣을게요. 안경은 무슨 비예요? 의료비죠. 그래서 여기 의료비 가셔서 여기 밑에다가 누구요? 신미미.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얼마 치면 안 돼요? 90만원 넣으시면 안 돼요. 얼마만 넣어야 된다고요? 50. 왜냐면 아직 프로그램에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아직 이거 구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수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격리직원 없어진대요. 저도 알아요.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 격리직원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이 만져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저희 쪽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기 명절 때 휴게소 갔더니 기계가 뭐 해줬죠? 커피 타줬죠? 맞죠? 기계가 치킨 튀겨주잖아요. 기계가 피자 구워줍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거지 없어지는 직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텔레마케터 많이 줄었지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 질병치료비도 똑같이 넣으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실손보험 얼마요? 170. 거기 써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신용카드 넣을 거거든요. 근데 신용카드 이미 입력되어 있죠. 예. 똑같은 날에 넣을 때는 더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200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얼마 있죠? 1000 있죠. 200 더해서 얼마예요? 1200. 그래서 같은 날에 금액이 있으면 항상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도 300에다가 200 더해서 500. 그 다음에 전통시장도 700에다 100 더해서 얼마예요? 800. 그 다음에 자녀 샛별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국 현지 소재 고등학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외국 중에서 뭐만 가능이요? 교육비만 가능. 그래서 교육비 됩니다. 나머진 다 안 돼요. 뭐 병원을 갔든 카드를 썼든 보험료를 냈든 다 안 됩니다. 외국 관련된 거. 근데 유일하게 외국 관련돼서 되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교육비. 그래서 외국 교육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돼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교육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고등학생이니까 초중고. 그 다음에 얼마요? 600. 여기 밑에 한도 얼마라고 쓰여있죠? 네, 300만 써도 맞게는 해줘요. 근데 600 써도 알아서 300으로 잘라요. 네, 그래서 꼭 300으로 안 하셔도 지장 없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한도 300이니까 300만 넣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답은 맞아요. 어차피 한도에서 멈추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장성 보험에 보시면 지금 60 있어요. 그러면 60에다가 30 더하면 얼마 되죠? 90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 치세요? 90.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강증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앞에 보십시오.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최태우 씨부터. 거기 보시면 일단 야간대학원 되고 보장성 되고 저축성은 무조건 안 돼요. 저축성은 누구 거에 나오든 무조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신용카드 되는데 꼭 신용카드 이렇게 내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신용카드 넣어주실 때 그거를 저처럼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냅다 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꼭 시험 문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내요. 포함되어 있다. 지금 거는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별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금액을 어디에다 얼마 넣을 거냐 이렇게 좀 구별을 하신 다음에 등록하시는 게 나중에 편해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저기 연금저축은 누구 것만 된다고요? 본인 것만. 그리고 헷갈리시면은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풀다 보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 연금저축 등 1이라고 보이세요? 여기 옆에 보시면 연금저축 등 2라고 보이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월세라고 보이세요? 요 세 개는 본인 것만 돼요. 누구 것만 된다고요? 본인 것만. 그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기억하기에는 시간이 아주 넉넉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세트로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 됩니다. 근데 실손보험 꼭 빼주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 김순년님 보시면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상가임대소득. 그리고 요거는 외워두셔도 돼요. 뭐는 외우셔도 되냐면 금액이 오바되면, 우리 소득 외웠잖아요. 이거 오랜만에 적어드리면 소득의 소득금액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총급여 얼마요? 500. 근로소득금액 얼마요? 150.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얼마요? 2차. 그 다음에 기타소득금액 얼마요? 300. 그래서 여기에 해당 사항 없으면 얼마가 기준이라고요? 100만원. 그래서 거기에
오바될 경우에는 오바될 경우에는 무슨 비만 가능하다? 의료 비만. 그래서 금액이 많으면 무슨 비만 된다고요? 의료 비만.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좀 풀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화재보험료 안 되는 이유는 화재보험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돈을 버셔서 따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는 의료비니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기부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에서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시냐면 저기 일용직. 그래서 일용직하고 요거 잘 나와요. 복권당첨금. 요거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래서 얼마라고 나오든 0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로 본다고요? 0. 왜냐면 분리과세의 뜻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럼 세금 낼 거 없으니까 얼마로 보면 돼요? 빵으로 보면 되잖아요. 더 이상 세금 관련된 거는 없다. 그걸 무슨 과세라 그런다고요? 분리과세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600에서 300 빼셔야 돼요. 왜냐면 300만원은 없는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력보정용 안경 얼마까지 된다고요? 50. 그 다음에 저기 현장 체험은요? 30. 교복 구입은요? 50. 산후조리원은요? 산후조리원 200. 얼마라고요? 200. 산후조리원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산후조리원 200만원까지 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안 돼요. 그 다음에 저거 신용카드 항상 나오시면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은 누구만 된다고요? 유일하게 교육비만. 교육비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외국은 외국 관련된 건. 그 다음에 건강증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OX 연습 많이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다음 회차 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